자, 오늘 시간에는 임종간호의 문제풀이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1089번 문제를 먼저 보시면 임종간호에 대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감정 표현을 제한한다 라고 했는데 본인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자, 2번, 추억을 상기시키는 대화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추억을 상기시키거나 과거의 대화보다는 현재 감정, 현재 상태에 대해서 다뤄주시는 게 좋아요. 3번,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준다. 이 무엇이든 들어준다는 너무 잘못된 표현이고요. 4번, 환자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한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환자의 말에 관심을 보이시고 그거를 잘 경청,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게 임종을 앞둔 환자의 간호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간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 누구에게나 죽음은 찾아오는 것이라고 위로해준다. 이거는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다음에 90번 보시면 임종의 단계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임종의 단계, 임종의 5단계의 키블러러스의 죽음의 단계 중요하다고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순서는요. 부정, 분노, 협상, 우울, 수용. 그래서 처음에는 강한 부정을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받아들여요. 그래서 부정과 맨 끝에 수용을 고정값으로 두시라고 했죠. 자, 그래서 보시면 부정과 수용을 고정값으로 둔 것들, 나머지 아닌 것들은 다 걸러내시면 되고요. 자, 그 중에서 그러면 1번과 3번과 4번이죠. 자, 이 중에서 이제 정확한 걸 찾아내셔야 되는데 부정 다음에는 분노입니다. 부정 다음에 분노죠. 자,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 되겠습니다. 부정, 분노, 협상, 우울, 수용. 그래서 앞자만 부, 분, 협, 우, 수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1번을 보시면은요. 자, 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환자가 이 진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상태를 재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보이면서 죽음의 단계, 본인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새롭게 다시 재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단계를 무슨 단계라고 하느냐? 뭐죠? 부정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한 강한 부정을 보이며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병원을 찾아다니며 재확인하려고 노력하는 단계 부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92번 보시면 환자가 주위 사람에게 폭언하고 적개심을 보이는 단계. 자, 뭐예요? 폭언, 적개심, 분노가 정말 가득 찬 상태죠. 부정 다음에 분노의 단계인데 분노와 적개심을 갖고 가족과 주위 사람에게 쉽게 화를 내고 붕괴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93번. 임종을 앞둔 환자가 아들 결혼이나 시킨 후에 죽었으면 한이 없겠어요? 라고 말하는 임종의 심리 단계는? 이라고 물어봤죠. 자, 요거는 뭐예요? 나의 삶을 조금 더 연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내포가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답은 협상입니다. 3번. 조금 인정은 해요. 네. 죽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도 들어있잖아요. 뭐뭐 한 후에 내가 죽었으면 한이 없겠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죽는 것은 조금 인정하나 자신의 과거의 죄의 대가라고 생각하고 후회하고 회개하며 조금만 더 연장시켜 주길 바랍니다. 아들 결혼할 때까지는 내가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협상하는 그런 단계예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4번을 보시면은요. 임종을 앞둔 환자를 돕기 위한 간호조무사의 태도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추억 회상보다는 현재에 집중하셔야 되겠고 2번. 즐거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맞은 것 같기는 하지만 조금 더 봐보세요. 3번. 위로하고 기운내라고 이야기한다. 기운내라고 해도 이 기운이 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다음에 4번. 환자의 말을 관심을 보이고 잘 경청하고 공감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임종을 앞둔 환자 간호에서 대부분 답이 되는 게 경청하고 공감하는 거, 환자의 말에 관심을 보이는 거.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환자가 요구하는 상황 무조건 들어준다? 무조건 들어주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임종 앞둔 환자의 간호는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환자의 말에 관심 보이고 경청하고 공감해주고 이 능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95번.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은 무엇이었죠, 여러분? 청각이었습니다. 듣는 거. 그래서 청각은 늦게까지 남아있으므로 조용히 하고 모든 이야기는 환자 앞에서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며 정상 음성으로 명확하게 합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남아있는 감각이 청각이에요. 답은 1번입니다. 자, 96번. 임종 직전에 나타나는 신체 변화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신체 반사 한번 볼게요. 대부분의 것들이 화살표가 밑으로 내려간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자, 1번. 움직임이 많아지나요? 움직임이 현저히 줄어들죠. 그래서 동작이 불능하고 부동의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신체가 굳어지면서 경직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굳어지거나 경직되는 것은 이제 사후에 나타나는 것이지 임종 직전에 뭐 이런 신체 징후는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3번. 체온이 점차적으로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체온, 혈액순환도 좀 느려지면서 체온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종을 앞둔 환자의 간호 중에 보시면 실내 온도를 21에서 23도 정도로 유지해달라고 했어요. 일반 병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0에서 22도인데 보시면 우리 임종 앞둔 환자분들의 간호에서는 방의 온도를 조금 더 높여준다라는 것 자체가 환자의 체온 유지가 조금 더 떨어지고 추워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3번. 심장이 뛰지 않아요. 이거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거는 이미 죽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맞지 않아요. 이건 사후에 나타나는 거고 심장은요. 맥박이 약하고 느려집니다. 느리고 약한 맥박. 화살표가 내려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맥박이 약해지고 혈압이 하강 떨어집니다. 그래서 임종시 신체 징후 보시면 대부분의 것들이 화살표가 내려가요. 자, 그다음에 97번 볼게요. 환자의 임종이 임박했음을 알 수 있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동공 확대가 답입니다. 그래서 확대되고 고정된 동공 확대. 그래서 눈이 풀린다, 눈에 초점이 없어진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죠. 동공 풀렸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2번 혈압 상승이 아니라 혈압은 하강. 그 다음에 쿠스마울 호흡이 아니고요. 자, 여러분 쿠스마울 호흡은 언제 나타나냐면 당뇨 혼수 시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호흡을 쿠스마울 호흡이라고 이야기하고 임종이 임박했을 때 나타나는 호흡을 체인스톡스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임종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을 때 호흡은 체인스톡스 호흡, 과호흡과 무호흡이 교대로 나타나는 호흡을 이야기를 합니다. 4번. 근긴장도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근긴장도가 떨어지죠. 근긴장도가 떨어져서 환자가 이렇게 축 처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5번. 각막이 혼탁해진다. 각막의 변화는 없어요. 각막이 혼탁해지거나 뭐 눈이 뿌옇게 변한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98번. 사후 처치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1번 볼게요. 연예인에게 잘 보이려고 아니죠. 사후강직이 나타나므로 답은 2번입니다. 사후 처치의 목적은요. 사망한 환자의 외모를 살아생전의 모습처럼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고 시체가 경직되기 전, 이게 사후강직이죠. 사후 강직이 나타나기 전 적당한 자세, 편안한 자세를 만들어주기 위함이에요. 그다음에 유가족을 돕고 죽은 사람을 존중하고 법적으로 정확한 내용을 명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사후 처치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돼요. 자, 99번. 환자가 사망했을 때 간호 기록에 기록해야 될 상황 중에서 제외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환자가 사망하면은요, 우리 간호 기록에다 기록을 하는데요. 사망 전의 환자의 상태, 호흡 양상은 어땠고, 활력 징후, 혈압, 맥박, 체온 이런 것들 다 적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망 시간, 담당 의사, 사망 시 있었던 사람, 사망 후 처치해준 내용, 시체 운반 시간 등을 간호 기록에 기록하고 기록부는 입퇴원계로 보낸다. 그래서 마무리를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록에 제외되는 것. 자, 1번 볼게요. 사망 전 환자의 상태 적죠. 답은 1번이에요. 아니요. 맞죠, 여러분. 사망 전 환자의 상태 적어요. 자, 2번. 사망 시간도 적습니다. 3번. 사망 후 처치 내용도 적어요. 담당 의사도 적어주죠. 근데 5번 보시면 사후 처리 준비 물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간호 기록에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외되는 것은 5번이 돼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임종 직후 환자의 얼굴색이 검게 변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사후관리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환자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은요, 혈액순환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혈액이 정체가 돼요. 자, 그러면 혈액이 정체로 환자의 얼굴색이 검게 변하고 입이 벌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냐? 베개를 밑에 넣어 머리와 어깨를 높여줍니다. 그다음에 시체는 반듯하게 눕혀주고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베개를 넣어 머리와 어깨를 올린다. 자, 그 다음에 환자의 임종 후 사후 관리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둔부 밑에 패드를 대어주고 어깨까지 시트를 덮어준다. 답은 1번이에요. 자, 환자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은요, 모든 근육이 다 풀리게 되거든요. 관략근 있죠. 관략근도 풀어집니다. 그러면서 환자분의 대소변이 흘러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비물이 나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둔부 밑에다가 패드를 대어주고 어깨까지 천을 덮어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트를 덮어준다. 답은 1번입니다. 2번, 입이 벌어진 경우는 베개를 빼고 바로 눕혀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입이 벌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베개를 밑에 넣어 머리와 어깨를 높여준다라고 했어요. 3번, 자, 코이관은 제거해서 간호사에게 전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코이관 제거는 맞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간호조무사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간호조무사가 사후 관리하는 거 이제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간호사에게 전달한다. 우리가 빼지 말아라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이관은 간호조무사가 제거를 해서는 안 되고 뭐 간호사가 제거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거는 제거한 다음에 코이관 같은 경우는 폐기물에다 버려주셔야 되겠죠. 자, 4번. 의치는 임종 즉시 빼서 보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빠져있던 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종을 앞두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틀니를 이제 제거를 해놓는데 제거했던 틀니는요 다시 끼워줍니다. 그래서 제거했던 틀니는 의치는 끼워주고 입을 다물게 하고 눈을 감긴다. 살아생전의 모습으로 예쁜 모습. 사망한 환자의 외모를 깨끗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틀니를 빼면 이 볼이 움푹 들어가서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틀니를 다시 껴줍니다. 제거하지 않고 틀니를 껴줘요. 틀니를 끼우고 입을 다물게 합니다. 자, 그 다음 뒤로 환자 개인 물품은 임의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 물품 같은 경우는요. 가족에게 의류와 기중품 등을 내어주고 설명받도록 합니다. 가족에게 인계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02번 보시면은요. 호스피스 간호의 목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호스피스. 자, 1번. 환자에게 편안감을 주고 환자의 가족을 지지하기 위해서. 답은 1번이죠. 임종을 앞둔 사람은 우리가 환자라고 하고요. 그 환자와 그의 가족이 죽음을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고 그들을 돌보는 과정을 우리는 호스피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번에 보시면 수명을 연장한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호스피스는 연장의 의미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통증을 잊게 하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통증을 잊을 수는 없거든요. 이 통증을 완화하거나 이렇게 경감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통증을 완전히 없앤다라는 거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4번. 환자의 질환을 치료한다. 호스피스에서는 치료의 개념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병원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 간호로서 환자의 환경을 안정시키기 위한 환경뿐만 아니라 다각도에서 우리 환자분들을 케어하기 위한 것이 호스피스 간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03번을 보시면 환자가 임종하였을 때 가족에 대한 태도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피상적인 표현보다는 힘드시지요 라고 가족을 위로한다. 그래서 환자와 그 가족을 활동 단위로 삼아야 하고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도 돌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피상적인 표현보다는 힘드시죠 라는 위로 가족의 슬픔을 표현할 수 있게 돕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2번 가족의 안정을 위해 죽음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호스피스라고 하는 거는 임종을 앞둔 죽기 직전에 분들이 들어오시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계속 인식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자, 3번. 가족이 슬픔을 잘 억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억제하기보다는 슬픔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고 4번. 가족의 태도와 행동을 판단하여 대화한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자, 5번. 가족의 장례 업체를 소개해준다. 우리가 뭐 업체를 연계해주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가족 지지를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임종을 했을 때 가족 지지하는 방법. 자, 2번. 가족이 슬픔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5번. 호스피스 간호 활동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죠. 1번. 증상 조절이에요. 그래서 질병 치료가 아니라 증상 조절이에요. 대표적인 것과 통증 조절 같은 거. 통증 조절. 자, 그 다음에 증상 조절, 그 다음에 2번 통증 관리, 가족 관리. 그래서 우리가 호스피스의 대상은 임종을 앞둔 사람, 환자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다라고 했죠. 그다음에 4번 최신 치료. 이 호스피스에선 치료의 개념은 없어요. 치료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5번 영적으로 지지한다.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문제. 호스피스 환자의 임종 간호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1번 환자가 배설한 경우 그대로 둔다. 그대로 두시면 안 되죠. 관리를 해주셔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고 그래서 신체의 안위 편안함을 제공하셔야 돼요. 2번 자주 질문하여 혼돈을 감소시킨다. 자주 질문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심폐소생술 물품을 준비합니다. 이분들은 심폐소생술에 대한 심폐소생술 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가족과 함께 있도록 해줍니다. 가족과 함께 있도록 해요. 답은 4번이고 5번 조명을 어둡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명은 조금 밝게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임종을 앞둔 환자분들, 호스피스에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시력이 굉장히 약해지시면서 눈이 되게 뿌옇게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시력이 약해지므로 방은 밝게 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간호 목적은 통증 관리, 통증 경감, 증상 조절, 증상을 경감시키는 지속적인 간호예요. 지속적인 간호고 뭐 체계적인 간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고 신체의 안위, 편안함을 제공하고요. 환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간호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정서적, 영적 지지를 하고 환자로 하여금 가능한 평안하고 위험 있는 자연스러운 죽음을 경험하도록 돕고 가족과 함께 있도록 해줍니다. 사후에 가족의 대응을 돕는 것들이 호스피스 간호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문제풀이 종료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